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의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왠지 피로가 풀릴 것 같은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이 남일 같지 않은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 지역 양식장 어민들입니다. 여수와 완도 해역에 퍼진 적조로 인해서요. 우리 지역 여수에서만 무려 160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확한 문제는 이 적조라는 게 매년 찾아오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거겠죠. 네, 적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민들 힘은 드시겠지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첫 소식은 여수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수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전시회가 하나 열리고 있죠? 네, 지난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여수에서 태어났거나 여수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은 3인의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전시회입니다. 네, 타이틀이 정말 멋진데요. 여수를 사랑한 3인의 작가들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4일 여수의 한 전시장에서는 여수를 사랑한 3인의 화가들이란 타이틀로 특별한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수 대표 화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지역 예술가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이번 전시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여수에서 꼭 손상기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수를 대표하는 미술인들이 그 윗세대에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을 한번 조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불어 여수의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죠. 여수를 넘어 대한민국 미술사에 깊은 자취를 남긴 3인의 화가들. 김홍식, 배동신, 손상기 선생. 여수를 사랑했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미 이분이 오지호 선생보다 이전에 동경유학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서구적 조형 기법이랄까요? 서양화를 도입해 왔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자료가 특히 작품이 없으니까. 분명히 지금 요님이 계신데.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전시회를 가져본 적 없었던 김홍식 화가. 그러기에 이번 전시회가 누구보다 반가운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김홍식 화가의 유족들입니다. 여수의 한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파 화가. 하지만 젊은 시절엔 미술이 아닌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가족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 미술 하는 걸 반대로 하셨거든. 뭐 어디에도 소개가 돼 있지만 그래서 뭐 법률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가서 미술 하시는 모양인데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해 서구적 조형 기법을 익힌 결과 전남 최초의 서양 화가가 된 김홍식. 하지만 유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그는 화가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원래는 화가로서보다는 이 여수 예천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는 사회운동가, 사회개혁, 계몽운동가, 민족주의 운동가, 독립운동가, 그리고 언론인이었고 그런 이력들이 더 기록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분이 예술가서 화가로서 전시를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족의식이 강했고 동경유학을 다녔지만 일본에 대한 저항적 운동을 많이 했죠. 전남 지역 최초의 일본 유학 작가였지만 독립운동과 지역사회 운동가로 각인돼 있던 김홍식. 그가 우리나라에서 화가 김홍식으로 제가치를 인정받게 된 건 지난 1998년 한 전시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근대를 보는 눈이라는 기획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미술을 배워온 삼각자들의 이제 발자취를 발굴하자고 해가지고 그럴 때 김홍식 선생의 이제 작품이 이렇게 후손들이라든가 일부 소장가들한테 있으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 감정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분의 작품을 인정한 근대 유작으로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이제 저기 보이는 욕장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소장을 국가가 사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김홍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존에 남아있는 작품이 한 20여 점 이제 남아있는 걸 아는데, 대부분 이제 유적이 반 정도로 보관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인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소문 다 해서 이번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김홍식 선생님의 전시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배동신 선생님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채화 화가입니다. 또 아울러 수채화라는 영역이 유화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일환으로 장르로 취급됐었는데, 배동신 선생님을 인해서 독립적인 어떤 위치를 확고하게 정립하신 1980년대 누드 시리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채화가 배동신. 17살 때 일본의 한 미술대학에서 서양미술을 전공했던 그는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라 일컬어지는 이중섭 화가 등과 가까이 하며 불모지에 가까웠던 한국 수채화단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굉장히 강직스럽고 그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내면은 따뜻하고 또 정이 많으셨고, 굉장히 맑은 분이었어요. 그때 2004년경인데 저희 여수미술협회전을 하실 때 그때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 그림들을 둘러보면서 그림이라는 게 꼭 어떤 다양한 색깔, 또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꼭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단순한 어떤 선이라든가 또 조그만 어떤 색채를 가지고 또 충분하게 그 그림의 어떤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 현대미술계의 1세대 화가로 평생 수채화만을 고집해온 화가는 붓을 잡아온 70평생 동안 수채화가로서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 근현대화단의 수채화 1인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인체를 마치 산을 볼 때처럼 큰 덩어리로 다룬 것이 특징인 그의 누드작들. 고향 광주의 명산인 무등산은 화가 배동신의 주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향보다 여수를 더 사랑했던 화가. 삶의 20해를 보낸 곳도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곳도 바로 여수였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때부터 여수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여수의 맛, 이런 것에 해서 자기 인생의 마무리는 꼭 여수에서 하고 싶다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을 그대로 이제 실현하신 거예요. 정말. 예. 몸도 불편하고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손상기 화가가 세상을 떠나는 건 그의 나이 39되던 해. 3살 때 구루병으로 얻게 된 장애는 그의 숙명이 되고 말았죠. 그런 그에게 그림은 세상과 통하는 가장 완벽한 창이자 더 오래 세상을 살고 싶게 한 이유였습니다. 피카소로 굉장히 불구했어요. 오래 살고 작품 많이 하시고 또 수많은 작품의 경향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라고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와 피카소와 비교하면서 참 할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체적 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완성시킨 그의 수많은 문제작들은 그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가장 주목받는 화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림과 함께한 세월이라야 고작해야 10여 년에 불과했던 화가 손상기. 자신의 소외된 삶과 인간의 내면을 잘 투영해낸 작품들이 이제 그를 대신해 세상에 울림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문부군 풍경인데요. 손상기 선생님이 조형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빈 공간, 크다란 빈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압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기 선생님이 쓰는 그 질감 표현, 느낌, 마티에르
이런 것은 어느 누구 작가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깊고 오묘한 거칠고 전남 최초의 서양 화가 김홍식. 한국 근현대화단의 수채화 1인자라 평가받는 화가 배동신. 고통과 절망을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화가 손상기.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약 40년 동안에 걸쳐서 활동했던 여수의 대표적인 작가인 세 분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조명한다는 것은 여수시의 미술사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미술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술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3인의 거장, 여수를 사랑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여수 문화예술사의 자긍심이자 메말라 있던 지역의 문화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김홍식, 배동신, 손상기 작가의 멋진 작품들 잘 봤는데요. 저는 여수에 살면서도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여수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작품이 여수에서 탄생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이번 전시가 좀 기획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 그 근현대 미술사의 성부자적 역할을 했던 이 세 분들이 또 여수 출신이시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김홍식 화가의 경우에는요, 이번 전시회가 자신이 화가로서의 작품을 선보이는 첫 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울마을에서 지금 전시회가 진행 중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이분들의 진면모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수를 사랑한 세 거장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포도 향기를 따라서 경북 영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맘때가 굉장히 좀 포도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포도들이 대변신을 좀 시도하고 있다고 하죠. 네, 역시 포도 좋아하시니까 소식이 빠르신데요. 그런데 그냥 와인이 아니라요. 자신의 이름이 붙은 나만의 와인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와인을 만드는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싱그러운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계절? 새콤달콤 포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 포도에 의한, 포도를 위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시작된다. 이 포도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애들이랑 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한 보랏빛 하루. 솔솔 불어오는 포도 향기 속에 수확의 기쁨보다 더 짜릿한 맛이 기다리고 있으니 자, 지금부터 그 즐거운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볼까? 수학적으로 출발! 포도와 와인으로 유명한 영천시.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포도 따러 왔어요. 와인 만들러 왔죠. 오라, 바로 영천의 특산물 포도와 와인을 체험하기 위해 직접 참가 신청을 한 것. 오늘 행사에는 약 30여 명이 함께했다. 여기서 설명이 끝나고 나면요, 버스를 타시고 농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포도 2kg 따시고요, 그리고 와인 만들기 시험까지 다 한 곳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영천 포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영천 와인을 토대로 직접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시고요. 영천 와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보시고, 그리고 직접 포도밭에 가셔서 포도를 따고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와인을 알려면 와인부터 봐야 한다. 영천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다른 나라의 각종 와인들이 전시된 와인 터널. 건물 지하에 터널처럼 만들어 놓은 이곳은 와인 저장고이자 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요거를 뭐 레드 와인은 이렇게 잡는다, 뭐 화이트 와인은 이렇게 잡는다는데 공통적으로는 여기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레드 와인이 너무 차갑다 싶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셔야 맛있는 온도로 드실 수가 있어요. 구석구석 전시된 소품은 포토존으로 꾸며져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와인 종류가 많아서 좋았고요.
와인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재밌는데 이제는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온 이곳. 영천의 포도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포도 농장. 가을 빛으로 물든 포도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오, 세상에 빛깔 한번 곱다. 지금 영천이 포도 생산량으로는 전국 1등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당도를 높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포도를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를 따는 시간. 어디 실력 한번 제대로 발휘하기 전에 포도 따는 방법부터 전수를 받아볼까? 딱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새카맣고 분이 올라온 거 있죠. 이런 거나 조금 큰 것도 괜찮고요. 직접 포도 송이를 이렇게 잡고 위에를 꼭지를 따는 거예요. 한번 따볼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열심히 포도를 따는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찰나.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를 자극하는 소리. 아니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 아무리 먹는 게 남는 거라지만 수확하러 와서 이게 뭐예요? 어? 참 여긴 아예 자리들을 잡으셨네. 어? 몇 송이나 땄어요? 한 송이, 두 송이. 한 송이 먹고. 저 포도 너무 좋아해요. 다 먹고 배 좀 채우고 나서 요거 먹고 이제 두 송이만 더 따면 돼요. 한 개 먹고. 농장 체험에 나선 아이들. 평소 포도를 먹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따먹이는 처음이라는데 이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에 집중하던 바로 그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리래? 아, 이분들 오늘 참가자로 함께한 하모니카 연주단. 포도밭에서 펼쳐지는 즉석 연주. 청량한 하모니카 소리에 포도와 사람 모두가 힐링이 된다. 이런 체험 어디 가서 못하니까 이런 가서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느끼고 도시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이 좋아하니까 일단 저도 좋고요. 집에서는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체험해서 먹으면 더 많이 먹고. 좋아하는 거 딸 수 있으니까 좋고 따고 한두 개씩 먹고 가니까 좋아요. 자, 열심히 포도를 땄으니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인을 만들어 볼 시간. 이곳에선 자기가 수확한 포도로 직접 와인을 담글 수 있다. 밑에까지 이래 뒤져. 다리가 꾹꾹 많이 좀 몰라 많이. 그렇지. 포도를 하나씩 따서 통에 넣고 손으로 꾹꾹 눌러준 다음 효소를 넣으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땀을 얼마나 흘리는 포도인데 버리면 안 돼. 이거 왜 하는 게 이게? 아니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넣어주는 게 제가 먹어도 돼요. 요 주스 먹을게요.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그렇지 뭐. 다 넣어주는 걸 것도. 포도 하나에 손 10번도 들어갔고 밭에 제수지 한번 했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약에 넣으면 가면 땅에 거 괜찮아. 더 좋아요. 괜찮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와인 만들기.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쌓이고 어른들에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포도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체험은 처음이거든요. 되게 새롭고 좋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담는 거는 그냥 막 쭉 담아가지고 그냥 설탕 넣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액기스만 봤는데 이렇게 이제 와인을 담는다 하는 게 좀 신기하네 진짜로. 맛이 어떨지 기대가 큽니다. 뭐 이렇게 만들기 체험으로만 끝나면 싱겁지. 와인을 만들어 봤으면 와인 시음 정도는 해줘야 진짜 와인 체험. 그래서 찾아온 시음 시간. 새콤달콤하면서도 뒷맛이 시원한 깨끗한 맛이 있고 좀 또 믿을 수 있고 이런 데서 좋네. 좋아. 맨날 집에서 맨날 포도만 사 먹다가 와서 이제 이렇게 가보고 진짜 와인도 담아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포도 체험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애들이랑 이런 자리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상큼한 포도로 나만의 와인을 포도의 계절, 풍성한 가을에 만나는 색다른 체험. 영천 와이너리와 함께한 특별한 하루. 그 새콤달콤한 추억이 포도송이처럼 아라리 연결어간다.
네, 포도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화면을 보면서 나도 와인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천 와이너리 체험은요, 올 연말이죠.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와인도 만들어보시고 또 즐거운 추억도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은 영천 와인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전반적으로 높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한동안 계속됐던 늦여름 더위의 기세는 살짝 꺾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는 내일이면 완전히 꺾여서 낮 동안에도 선선한 초가을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엔 시원한 가을바람 따라서 낙동강으로 가볼까 합니다. 낙동강 하면 영남의 또 젖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몰리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우든 카누였습니다. 네, 카누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요, 카누를 즐기는 인구는 물론이고 카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많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강물도 흐르고 또 우든 카누도 흐르는 여유로운 시간 속으로 지금 한번 빠져보시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떠나라 그대 낙동강으로. 유유자적 즐기는 이색 수상 레포츠 우든 카누와 함께라면 만사 오케이.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아름다운 풍경까지 덤으로 얻어가는 시간. 낙동강 물길 따라 흐르는 우든 카누 여행 함께 떠나보자고요. 나무로 직접 카누를 만드는 분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찾아온 이곳. 작업장에 들어서자 방 한켠을 떡하니 차지한 나무 카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열심히 카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 주인공 발견. 이곳은 일명 카누 제작소로 주인공의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든 카누의 매력에 빠져 이 모든 작업을 손수 도맡아 만들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 이렇게 카누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는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이 여기 쫄대가 일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붙여서 이어서 만듭니다. 코팅 처리를 위해 표면을 매끈 균일하게 만드는 작업도 필수. 이때 카누에 쓰이는 나무는 수입목인 적삼나무를 사용하는데요. 적삼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죠? 적삼나무는 나무가 사실은 물러요. 근데 물으면 나중에 강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다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강도는 문제가 없고요. 힘성이 좋아서 형태를 변형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적삼나무를 주로 카누 제작에 사용하게 되고, 유연성은 물론 다량의 피톤치드를 하면 적삼나무, 게다가 해충에 강해 카누를 만들기엔 제격이랍니다. 또 나무 소재 카누는 가벼워 누구든 거뜬히 들 수 있죠. 이 카누의 장점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지만 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볍게 차 캐리어 있죠. 차 위에 캐리어에 뒤집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힘든 장정이 드는 게 아니고 뭐 아내라든가 아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워서 레저를 즐길 수 있고, 무게는 대략 그 40kg에서 한 50kg 사이인데 또 길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를 많이 이렇게 힘이 받는 한쪽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카누도 만들어봤으니 이번엔 카누의 가치를 온몸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물 만난 카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안동의 낙동강변으로 고고! 오늘 카누를 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체험에 앞서 안전교육을 받고 노젓는 방법도 차근차근 배워보는데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카누 체험에 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자, 이제 카누를 물에 띄우고 제자리를 찾아 앉아주면 준비 완료. 출발 전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가실게요. 글쎄요, 오늘 처음 타보는 거라서 일단 타봐야만 뭐 알겠는데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누 체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나무로 만들어진 카누라고 얕보지 마시라. 무게는 가볍지만 무려 400kg 이상을 든든히 버틸 수 있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걱정 없이 오케이. 부력이 상당해 낙동강의 얕은 소심에서도 문제 없다고요. 야, 저기 물고기로 뛰어버린다. 낙동강을 따라 7km를 이동하는 이번 코스. 시원한 강바람과 탁 트인 풍경은 덤으로 만끽할 수 있죠. 카누의 매력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가족끼리 같이 카누를 타고 내려오면서 주변의 경치를 자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카누 자체가 나무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하고 가깝고, 그게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던 각박한 세상에서 벗어나 유유자적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건 물론 눈앞에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한다고. 여기에 자연 친화적 나무 카누가 주는 낭만과 편안함은 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시원한 게 너무 좋습니다. 강바람이 너무 좋고 날씨 좋고 아들하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최고입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시원스레 펼쳐진 낙동강변의 풍경에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물길 따라 한참을 내려오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중간 지점에 다다릅니다. 깎아지는 절벽 및 모래사장, 숨겨진 명당 휴식지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요? 경치도 볼 수 있었고요. 네, 얘기도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달콤한 휴식 시간은 시원한 강물에 온몸을 던지며 에너지 충전. 물도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깨끗해요. 다시 카누에 몸을 싣고 도착지를 향해 출발. 흐르는 강줄길 따라 가볍게 노를 저어가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탈 수 있는 우든 카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웬만하면 배가 뒤집힐 염려가 없어 이렇게 두 다리를 뻗고 신선 노름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매력 만점이죠. 낙동강은 넓은 강폭에다가 또 낮은 수심, 그리고 그 주변 자체가 전부 내려오는 그 자체가 그 자연이 주는 병풍이랄까요? 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낙동강에서 병풍처럼 휘두른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카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물길 위를 가르던 카누도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오늘 카누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이 강줄기를 타고 카누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나 좋고, 또 아들이 또 지금 중학교 지금 사춘기인데 사실 이제 뭐 집에서도 대화도 많이 없었고 내려오는 중간중간에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이고, 항상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경치만 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타보니까 참 매력적이고. 낙동강 물길 따라 즐기는 우든 카누.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유유자적 수상 레포츠도 즐기고 아름다운 풍경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재미와 행복이 2배. 여러분도 안동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카누 타러 오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카누를 즐기는 모습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이 낙동강 카누는요, 얼음이 어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보셨겠지만은 전문가의 손길을 따라 카누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소장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께 가셔서 멋진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얼마 전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직장 내에서 과도한 업무와 대인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무려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혹시
김종수 아나운서도 이 90% 중 한 명이 아니신가요? 물론 들어가겠죠. 예. 그러나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푸는 게 중요한데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 제대로 풀 줄 아는 특별한 분들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포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바로 수고했다는 격려의 한마디.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다. 저희가 같이 하는 그 음악을 그 관객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함께 호응을 하는 게 가장 그 기분이 좋고요. 연주 잘한다. 이 팀 진짜 잘하는 팀 같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죠.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한 오늘. 무대는 직장인들이 접수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활기를, 침체된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직장인 뮤직 페스티벌로 열심히 일한 당신 모여라. 일 잘하는 만큼 놀기도 잘 논다는 직장인들이 모여있다는 곳.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빵빵한 연주 사운드에 흥겨운 음악이 펼쳐지는데 저희 그냥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음악을 즐기는 이들. 주경야락의 직장인 밴드 되겠다. 안 된다. 저희는 포항에 기반을 둔 직장인들로 구성된 락밴드고요. 저희 보컬, 남자 보컬 하나, 여자 보컬 하나에 그다음에 그 기타하고 베이스, 드럼하고 키보드 이렇게 총 인원으로 구성된 그 직장인 그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 명은 뭐예요? 19금 네가 해라. 토크 밴드입니다. 토크 밴드. 19금이 뉴유형. 네. 지나가다 보니까 모텔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토크 뭐 이럴 때 있길래 음악적으로 얘기하다. 뭐 이런 밴드가 어울릴 것 같아서 토크 밴드로 정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모텔 이름이에요? 밴드 이름보다 더 특별하다는 밴드 구성원들의 사이. 바로 멤버 모두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들이란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도 있고요. 또 사회에서 만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길 가는 애 또 길거리 뭐하죠? 길거리 캐스팅 제가 당했거든요. 보통 밴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의견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생기더라도 그때 풀 수도 있고. 3년 전에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제 모 성도의 모 통닭집에서 술을 한잔 하다가 때는 3년 전 퇴근 후 치맥을 먹던 자리에서 시작됐다는데. 야, 우리 단만 먹지 말고 갈땀 뜨지 말고 우리 밴드 하나 만들자. 어? 밴드? 콩나물 대가리도 모른다. 음표도 볼 줄 모르던 시절부터 열정 하나로 달려온 밴드.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베테랑 밴드로 성장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바로 내일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는데. 직장인 락 페스티벌 공연합니다. 영일대 두각에서. 늘 같은 연습날. 하지만 직장인 밴드에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유난히 더 설레는 밤이다. 그리고 다음 날 직장인 밴드를 따라온 이곳. 포항의 대표 명소인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직장인들의 음악 축제가 펼쳐진다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그 어떤 그 위축감에서 돌파구도 필요하고 또 과거보다 지금 좀 문화 쪽에 관심이 사람이 많아지고 또 여가 활동도 많이 하는데 거기가 기계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라이브 위주로 돌아가자. 이 라이브 문화의 정착이라는 취지가. 이번 축제에는 직장인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그룹 사운드 10개 팀이 참여, 음악에 대한 기량과 열정을 뿜어내게 된다. 원래 지역에서 직장인 밴드로 이제 취미생활 하면서 음악을 즐기다가 포항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의 소개로 이제 와서 공연하게 됐어요. 삶의 활력소? 직장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 활력소
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취미생활로서는 참 이렇게 보람있고 그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니까 이렇게 협동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무대에 앞서 리허설이 시작되고 어제 만난 토크밴드를 만나기 위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보는데 그런데 반기는 건 낯익은 얼굴이 아닌 낯선 얼굴들? 우리 저 베이스 대신 주는 친구예요. 베이스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토크밴드 색강 기타 맡고 있는 이룽이고요. 어제까지 홍콩에 있다가 오늘 새벽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공연 준비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친구들하고 함께해서 항상 행복합니다. 토크밴드 파이팅! 늘 옆에서 힘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이기에 든든하고 행복한 무대. 잠시 뒤에 선보일 토크밴드의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어둠이 내려앉은 그날 저녁. 공연 관람을 위해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영원한 팬. 가족들도 응원차 공연장을 찾았다. 동생이 공연한다고 해서 동생이 어딘데요? 세컨드 플로어. 연미야 잘해리 파이팅! 직장인이 돼서도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컨드 플로어입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여느 때 같으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갈 시간. 하지만 오늘만큼은 직장인들 모두 집이 아닌 무대로 나섰다. 그 시각 대기 중인 토크밴드 역시나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즐기러 왔습니다. 즐기러. 오늘 즐길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거 열심히 하고 내려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토크밴드 파이팅! 파이팅! 나이와 실력을 뛰어넘어 직장인 밴드로 활동하는 평범한 뮤지션들의 끼와 열정을 무한 발산하는 무대. 지켜보는 시민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신납니다. 저기 좋게 생각해요. 멋져요. 영일대 수욕장의 까만 밤을 눈부시게 빛냈던 열정 가득한 무대. 직장인들의 멋진 공연이 끝이 났다. 엄마 보였네요. 멋진 일. 엄마 잘해. 이렇게 큰 무대도 서보니까 또 나름 매력 있네요. 한껏 하고 내려왔을 때 뭐 후련한 느낌이라든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희열감 뭐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밴드가 되고 싶으세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밴드. 이 우정 변치 않고 계속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친구야 사랑한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날리고 삶의 활력은 살리고 통쾌한 음악과 함께 어울렸던 즐거운 축제. 직장인 뮤직 페스티벌은 이 시대의 모든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 취미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사시네요. 네, 이 직장인 뮤직 페스티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좋은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땅콩 호박의 매력 맛보러 충주로 가봅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아니 호박 같은 내 얼굴 못나기도 하지요.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나는 언제쯤 잘생겨지려나. 아 근데 말이죠, 이 소리를 듣는 호박은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아 왜들 다들 말이죠, 호박한테 못생겼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못난이의 대명사로 불리던 울퉁불퉁 못생긴 호박. 하지만 충북 충주에 호박계의 절세 미남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땅콩 호박이라는 거예요. 잘생겼죠?
들어는 보셨나? 땅콩 호박. 얼굴만 반질반질 잘생겼냐고요? 무슨 말씀? 속까지 꽉 차 시속 만점이라는데요. 땅콩 호박에 헤어날 수 없는 매력. 지금부터 빠져보시죠. 지난 충주 세계무술축제.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흥겨운 분위기 속 사람들의 발걸음이 몰리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더위도 식힐 겸 목을 축일 수 있는 무료 음료 시음회가 한창인데요. 와, 인기가 정말 좋네요. 맛이 좋다고요. 달고무리하고 딱 고소한 맛이 나요.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하네요. 이벤트까지 단호박보다 더 맛있네요. 지금 앞쪽에서 시음회를 하길래 제가 좀 왔거든요. 빛깔을 보니까 노란색에다가 아주 고운데 맛도 굉장히 달고 부드러워요. 뭘로 만들었지 궁금한데? 혹시 저게 재료인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바로 단호박보다 맛있다는 바로 그것!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라따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굉장히 달고 부드럽더라고요. 그 재료가 혹시 요건가요? 저희 재료로 들어가는 땅콩 호박이에요. 아, 요거라고요? 그렇죠. 이 땅콩 호박? 네. 박 같은데, 이게 이 재료로 만들었다고요, 이걸로? 그렇죠. 이게 땅콩 호박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그 재배되는지 좀 보고 싶은데 좀 볼 수 있나요? 오늘은 저희가 이거 홍보 행사가 있으니까 내일 저희 땅콩 호박 농장으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내일 가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찾아간 충주 안림동에 위치한 농장. 무성하게 자란 초록빛 잎사귀 사이로 땅콩 호박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땅콩 호박, 땅콩 호박에서. 요게 이제 땅콩 호박인데. 야, 정말 땅콩처럼 아주 매끈하게 잘 생겼네요. 멕시코가 고향인 땅콩 호박의 정식 명칭은 버터넛 스쿼시. 우리나라에서는 땅콩을 닮은 모양 때문에 땅콩 호박이라 불린다는데요. 우리에겐 조금 낯선 품종이죠. 땅콩 호박은 그 멕시코가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땅콩 호박은 우리 북부권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이 땅콩 호박의 가공 쪽에 분야가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 쪽에 많은 기대가 되는 작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콩 호박은 수많은 호박 종류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품종 가운데 하나인데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의 땅콩 호박도 우리가 첫 결실이라고 하네요. 이 호박이 언제 여물어서 언제 따는 걸 잘 모르잖아요. 언제 수확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꼭지 부분이 여기 갈색으로 변하고 코르크마개처럼 딱딱하게 됐을 때 그때가 수확 시기다. 수확 시기죠. 지난 5월 씨를 뿌리고 90일간의 성장 기간을 거친 땅콩 호박. 첫 재배라 걱정했던 곳이 무색할 만큼 농사가 아주 잘 돼 2차 수확까지 바라보고 있다네요. 올해 호박 농사 아주 풍년 대박입니다. 대박. 반질반질 미끈한 땅콩 호박. 우리가 흔히 봐온 울퉁불퉁 주름진 호박과는 생김새부터 확실히 다른 것 같죠? 이 땅콩 호박하고 일반 호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같은 단호박 종류인데 단호박은 이 껍질이 두껍죠. 근데 이 땅콩 호박은 껍질이 얇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과육이 상당히 풍부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베타카로틴 성분이라는 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갱년기 예방에도 좋고 특히 이게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그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병, 암 예방, 특히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는 땅콩 호박. 크기가 작아 먹기도 편하지만 당도가 복숭아, 수박보다 높아서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향까지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땅콩 호박에서 이 고소한 버터 냄새가 나는 거.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와, 이 빛깔 보세요. 누런 저 황금빛이네, 황금빛. 정말 씨가 여기에만 있네요, 이렇게. 냄새가. 향이 어때요? 저는요, 이 TV에서도 이 향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대표님. 저 땀 보세요, 땀. 땀 나는 거 보이세요, 이거? 고생하셨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뭐 없습니까? 저희 지금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땅콩 호박을 이용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맛있는 땅콩 요리를 드셔보셔야지. 저 지금 땀 흘리는 거예요, 이거? 상혁 씨 생색으론 전국 1등이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인심 좋은 사장님 선뜻 점심 식사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밭에서 저희가요, 이 땅콩호박을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힘들게 수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요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땅콩호박을 이용한 네. 찜하고 찜. 밥하고 부침개 할 거예요. 땅콩호박이 들어가면요, 음식이 훨씬 맛있어져요.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설탕을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의 맛이 나고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음식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답니다. 씨가 아랫부분에 모여있을 뿐 아니라 껍질도 얇아서 손질이 간편한 땅콩 호박,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요리 솜씨 제대로 발휘한 어머님의 땅콩 호박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노랗게 잘 익은 땅콩 호박, 어떤 음식과도 궁합이 딱이랍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열심히 일한 당신 맛있게 먹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카피한 느낌이 나는데, 야, 대표님, 네. 저희가 농가에서요 열심히 굴땀 흘려서 이 생산한 수확한 이 땅콩 호박, 정말 많은 음식이 차려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시는 네. 등갈비찜, 등갈비찜, 예, 그 다음에 파전, 네. 그 다음에 식혜, 네. 예, 그 다음에 어린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수확하셨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많으셨으니까 서로의 박수. 정리 박수. 저는 박수 받으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 맛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땅콩 호박 요리. 달콤함에 담백함을 더하고 칼로리는 낮춰 부담을 팍 줄였는데요. 상혁 씨, 맛이 어때요? 정말 녹는 편이 여기네. 싹 녹아요. 끝내줘. 마무리는 호박 라떼로, 땅콩 호박 라떼로. 자. 땅콩 호박으로 식사부터 후식까지 영양은 가득 채우고 몸은 가뿐하게 즐긴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땅콩 호박을 생산해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주변에 여러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은한 버터향 가득한 땅콩 호박,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알찬 속살, 부드러운 식감에 영양을 더한 땅콩 호박으로 건강한 가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땅콩인 듯 땅콩 아닌 땅콩 같은 호박이었는데요.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농작물 제값받고 판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네. 사실 도매시장의 유통 구조에서는 사실 이 피해 자체가 유통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 모두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이 직거래법도 제정을 했고요. 또 농산물 전용 홈쇼핑까지 개국하면서 이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 전용 홈쇼핑을 통한 판매액은요, 약 5,400여 원에 이르고요. 이 중에서 유통비용이 840억 원 정도가 절감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2012년에는 3곳에 불과했던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 2013년에는 32곳, 그리고 올해에는 79곳으로 늘어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이 농산물 직거래 대표적인 성공 사례 하면은 바로 이곳이죠. 우리 지역 여수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지난 2013년 11월 농식품 직매장으로선 전남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평균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여수 지역 185개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저렴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2014년에는 14억 3천만 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가의 수치 가격을 높였고요. 또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국내 최고의 유통혁명이라는 평가 속에 2014년도 전국 농산물 직거래 콘테스트 로컬푸드 직매장 분야 1위라는 놀라운 성과도 거뒀습니다. 올해는 1,0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을 밑거름으로 올해 파워라는 2호점도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네, 또 올해 4월에는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자 공모 사업을 통해서요. 인근 광양 지역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직매장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전체 이 건전한 유통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이 상생의 먹을거리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할게요.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보안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 순천시 행정정보 시스템 및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번 작업으로 인해 중단되는 업무 세월행정 CS, 주민등록, 국가주소정보, 부동산 거래관리 등이고요. 세월행정 통합 로그인 서비스 역시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중단 시기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고요.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